에드워드 권 씨는 38살의 젊은 나이에 두바이의 7성급 호텔, 별 7개 호텔이라 일컬어지는 버잘아랍의 수석 총괄 주방장으로 활동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별 7개 호텔이다. 이 말을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별 7개 호텔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버잘아랍에 오시고 나서 그 어떤 내부적인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조명이라든가 시설 설비 면에서 보셨을 때 네. 아마 보시고 나서 5개보다는 훨씬 더 또 위고 또 6개 주기에는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은 그래도 별 7개짜리 7성 호텔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별 5개 이상은 존재하지 않죠. 에드워드 권 씨가 국내에서 알려진 계기가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 중에 네. 하나가 이 바로 버잘아랍 호텔에서 수석 총괄 주방장이다. 이것 때문인 것이 컸잖아요. 뭐 그렇죠. 사실 예. 거의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450여 명의 스텝을 지휘한다. 네, 하실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죠, 네. 사실. 감독만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요리도 하시나요? 거의 대부분 시간은 사실 감독이 대부분의 네. 시간이고요. 이제 뭐 워낙 이제 VIP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VIP 분들, 특히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손님만큼은 셰프가 직접 해줬으면 좋겠다. 뭐 괜찮은 스케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직접 요리를 해드린 경우도 있고. 네. 사실 이제 많이 못 해드리죠. 듣고 보니까 좀 소외되는 느낌도 있네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VIP만 한다? 그럼 어느 정도의 VIP만 직접 하시나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해드리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사실 이제 국가 원수분들이 거의 네. 대부분이고요. 네. 뭐 할리우드 스타 분들도 최근에 이제 몇 분 계셨고. 최근에 예. 어떤 분들이죠? 뭐 저희 어릴 적에 이제 그 액션 영화 보면 이제 장크로드 밴덤이라고 네, 네. 있었어요. 네. 그분도 오셔서 한 3주 정도 묵고 가셨고.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최근에 네. 왔다 갔고. 뭐 헐리우드 스타는 그런 분들이고, 그 외에 이제 국가 원수분들은 네. 사실 대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네. 뭐 한 분만 말씀드리면 싱가포르 수상이 최근에 왔다 가셨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유명인이라면 어떤 분이 있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래도 그나마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네. 그래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인 것 같아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어떤 거세요? 제가 당시에 리츠칼튼 샌프란시스코의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네. 이제 근무를 할 당시였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밖으로 나가서 이제 만나 뵙죠. 근데 그날은 정말 바빴었어요. 그리고 워낙 많은 분들이 VIP 분들이 오셨고, 그분들 중에서 딱 한 분이 주방에 직접 걸어 들어오셔서 오늘 저녁을 누가 준비를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주방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그런 와중에 여기 있는 셰프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손을 딱 직접 내미시면서 오늘 저녁 정말 인상 깊었다라고 하시면서 가셨는데, 아마 그 요리사로서 직업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이 손님이 직접 저한테 오셔서 정말 즐거운 경험을 하고 갑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됐던 아니면 정말 하잘것없는 어떤 직업이 됐던 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저한테는 가장 큰 감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마돈나는 기억이 안 남으세요? 뭐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몰라도 네. 섹스보다 네. 좋았다라고. 들으신 사실 영어 그대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This food is better than sex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문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마돈나가 에드워드 권 씨에게 직접 얘기한 건가요? 예,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요. 테이블에서요? 사실 그 섹스보다 맛있다, 그러니까 좋았다라는 표현은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관례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뭐 마돈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도 사실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분이 마돈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도대체 어떤 음식이었는데요? 그 참치회를 제가 네. 이제 와사비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네. 초콜릿 소스랑 같이 드렸던 거예요. 네. 상당히 그 매콤한 맛과 단맛을 잘 융합시킬 네. 수 있는 어떤 좋은 경험이 아니었던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워낙 저명 인사 또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다 보니까요. 네. 좋은 기억도 있지만 이건 정말 안 좋은 기억이다. 이런 것도 있으시겠죠? 호텔에 오셔서 저를 찾는 분이 최근 들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 이제 오시면은 쉽게 얘기해서 레스토랑 가서 큰 소리로 어이 네. 여기 주방 좀 오라 그래.
직원들이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싫어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던가요? 그런데 이제 뭐 그분도 저명 인사인가요? 아니 저명 인사는 아니시고요. 네. 오히려 정말로 저명하신 분들은 네. 더 깍듯하십니다. 네. 뭐 국내 굴지 기업의 회장님들도 가끔씩 오셔서 뭐 자주 오시지는 않지만요. 비즈니스차 잠깐 들리셔서 식사만 하시고 가신 분도 꽤 계신데 오히려 훨씬 더 저를 존중해 주시고 오히려 음식에 대해서 지식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 만나는 걸 저 개인적으로 훨씬 더 즐겨하고요, 사실. 그런데 뭐 손님의 격차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네,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저희 음식은 또 모든 분들이 드실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들은 바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특별한 사람만 드실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현재까지는 네. 뭐 제가 이제 버자라랍이라는 호텔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워낙 또 스케줄이 쫓기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많이 저를 못 뵙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기회를 넓히겠다. 네, 그렇죠. 음식은 사실 하는 사람마다 비법이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까지 여러 나올 가지가 수 있는 있죠. 것이고 또 사람들마다 느끼는 맛은 다른 건데 네, 맞아요. 보면은 할머니 손맛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몇 대째 내려오는 이어져 집. 내려오는 네. 할머니들. 그분들은 또 맛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 얘기 좀 들어보죠. 요리를 이제 배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레시피대로 해놓는다고 해서 맛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응? 모든 게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 뭐 재료서부터 마음가짐서부터 또 손끝맛도 좀 그 약간 그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음식을 이제 여지껏 해왔거든요. 저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손맛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려오는 어떤 레시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음식을 하셔야만 제대로 된 음식을 오늘도 드실 수 있고 내일도 드실 수 있고 앞으로 1년 뒤에도 드실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해 내가 어떻게 성공했느냐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걸 보니까 어떤 점이 흥미로웠냐면요. 네. 요리를 하게 된 것이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입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입영 연기를 하기 위해서 요리를 선택했다. 네. 정말인가요? 뭐 현실 도피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네. 사실 이제 원래 저의 꿈은 신부님이 되는 게 꿈이었고요. 신부님. 예, 내 혼자 벌어서 신학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을 했죠. 가출을 하고 이제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우선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주방 아르바이트였는데 지금 그 일이 지금 저의 이제 천직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요리를 배우실 수도 있는데 네, 미국을 가야 되겠다 네. 했던 이유는 어떤 건가요? 우선은 제가 서양 요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왕이면은 그 나라에 가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왜? 외국 셰프들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외국 조리장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식재료에 대해서 제가 한계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풍부한 어떤 그런 식재료가 있지만 또 제가 볼 수 없던 어떤 그 식재료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들 그리고 같이 일을 하면서 외국 셰프들이 저보고 항상 뭐 일을 하지 않는다 손 쳐도 여행이라도 가봐라. 가서 보면 느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왕왕하셨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정말 운이 좋아서 정말로 운이 좋아서 미국에 가게 됐죠. 주방의 위계 질서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텃세라는 것도 있다고 상당하죠, 그러고. 사실. 네. 네. 해외파는 국내파에 대한 텃세가 있고 국내파는 해외파에 대한 텃세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나요? 제가 볼 때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오히려 해외파가 국내파에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내파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국내에서 실무 경험이 조금 쌓고 외국에 나가는 거랑 그리고 아무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 나갔다 들어와서 뭐 어디 유명 식당에서 일했다 그래서 셰프로 와갖고 일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밑에 그러니까 처음에 일 시작할 때 배웠던 모든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뭐 많은 걸 느끼기 전에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자기가 뭐 요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좀 언밸런스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냐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국내 경력을 가지고 있고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면 괜찮은데 오히려 국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외국만 있다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제 해외파들이 들어와서 외국은 이런데 한국은 왜 이러냐라고 지적한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반감을 사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해외에 계시다가 국내로 들어오셨다가 또 네. 다시 나가셨거든요. 맞아요. 숱한 뒷얘기들이 있었다 맞습니다. 이러는데 텃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까지도 뭐 지금도 아직까지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는 너무 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이가 이제 33살이었습니다. 33살에 국내로 따지면 조리부장, 네. 그러니까 한 호텔에 한국 사람이 어떤 수장의 역할을 하면서 너무 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힘들었을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세발 자전거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던 트렌드들이 보통 한 3, 4년 정도 앞서 있다 그런다면 두발 자전거를 만드는 트렌드를 갖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두발 자전거를 타게끔 하려다 보니까 세발 자전거도 아직 타보지 않은 사람에게 두발 자전거를 태우는 어떤 그런 경우가 그래서 반발이 많았다. 많았죠. 네. 사실. 서로 텃세 안 부리시고 협력하시면 좋을 텐데요. 근데 뭐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패기가 네. 열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현실과 같이 타협하는 부분에서 좀 더 미숙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에드워드 권 씨 손을 봤어요. 네. 이 왼쪽 손에 네. 상처가 있으신 거. 예, 여기 네. 속 모르시는 분들은 에드워드 군이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사고 꽤나 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건 아니고 이제 일하다가 다친. 역시 그러셨군요. 예. 어떤 사고가 있으셨나요? 예전 이제 호텔에서 이제 한국에서 일할 당시에 좀 이제 요리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네. 칼이 선반 위에 있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칼이 떨어지고 나서 네. 이제 관통을 하는 바람에 입원을 3개월 동안 했었죠. 대수술을 하셨군요. 예, 뭐 전신 마취하고 수술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요리를 못할 수도 있는 있었겠죠 아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친다면서요?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항상 힘들어요. 지금도 항상 힘듭니다. 우선은 뭐 많은 분들에 대한 어떤 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네. 그 기대감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고요. 또 그런 것을 뭐 배제하고서라도 제 스스로라도 뭔가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발전되어 가는 어떤 부분을 제 스스로가 보고 싶기 때문에 항상 더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중압감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서양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네들의 어떤 그 음식의 습관이라든가 어떤 생활 방식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항상 중압감으로 다가오고. 요리의 세계에서도 인종차별이 있나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이 없었다면은 어찌 보면 현재 제가 있을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버즈 아랍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죠? 그렇죠. 종신 계약인데 네. 종신 계약을 뒤로 하고 네. 난 서울로 가야 되겠다. 결심하시게 된 것을 짧게 두 가지만 뽑으시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첫째는 의식의 전환. 음식에 대한 국내 의식의 전환. 그것도 그렇고 뭐 직업에 대한 어떤 의식의 전환 부분. 뭐 최근 들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에드워드 이제는 틀려.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이 생각할 때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신다면 정말로 많이 바뀌었을까? 조금 의아함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음식을 하는 요리사가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 일을 하고 있는 거하고요. 일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요리사는 요리를 하는 사람인 거지 어떤 그런 허울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싫은 거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레스토랑을 여러 군데 여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리보다 사업적으로 치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들으셨겠어요. 예, 뭐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우선은 저는 항상 음식은 비즈니스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오히려 반대 극부에서 봤을 때는 해외의 많은 셰프들도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확장하면서 전 세계의 레스토랑을 확장하면서 오히려 국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셰프가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나갈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저도 우선은 한국에 어느 정도의 베이스를 가진 뒤에 사실은 국내에서의 활동은 그렇게 오랜 기간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해외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10년 뒤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10년 뒤에 아마 저는 어느 시골 네. 한 조그마한 동네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하고 아웅다웅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를 키우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꿈 꼭 이루시고요. 우리 고맙습니다. 음식의 세계화에도 공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